여기 key concepts 바로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에 있는 거 보세요. 92페이지에. constituency test 성분성 검증하는 거에 다트가 몇 개냐면은 큰 거 점으로 돼 있는 것만 6개죠. 그렇죠? 예, 우선 크게 6개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간단히 약자로 쓸게요. movement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substitution test 이렇게 있죠.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두세요. 왼쪽에. 그 다음 coordination 그 다음 순서가 뭐죠? clapped insertion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constituent response test라고 해서 성분성 반응 검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안 써두셔도 되고 약자로 일단 쓸게요. 일명 sentence fragment이라고 해서 뭐 어떤 질문을 하고 답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요렇게 4개를 묶으세요.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어 연속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쉽게 얘기해서 MP이면 하나의 덩어리로서 MP 성분을 이루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를 테스트하는 방법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위에 있는 2가지가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성분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신뢰도가 더 좋고요. 얘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신뢰도가 더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해보면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도 몇 번씩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장들을 보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점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순서와 분류는 누가 했느냐? 그 바르사르트 책에 있는 거를 지금 분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에 있는 거, 그 박스 밑에 있는 노트의 설명이 방금 제가 얘기한 거 해보면 이쪽이 신뢰도가 더 높고 이쪽이 더 4가지가 좀 더 신뢰도가 낮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박스에서 하나 지워야 될 게 있는데요. 무브먼트 테스트에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topicalization 옆에 그 colon 옆에 VP preposing 있죠. 그거 빼버리세요. 그거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넣을 게 아닌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거 발견을 못했어요. 빼버리세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첫 번째 줄 We very often have an intuition about which words make up units. 우리는 직관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끼리 단위를 이루는지 in particular sentences 어떤 특정한 문장들에서 but we really need a more reliable way 좀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요소끼리 성분 단위를 이루는지에 대한 직관이 있다라는 건 이건 네이티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도 이제 전공자들은 영어를 보면서 우리가 MP 성분이다. VP 성분이다. 내내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예, 그걸 볼 수 있는 직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성분이야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reliable way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이게 왜 성분이 되는지를 증명해서 남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직관적으로 보고 이건 MP 성분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뭐하다. 세 번째 줄 진한 글씨 Constituents are strings of one or more words 성분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어 연속체 that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ehave as a unit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로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성분이라고 합니다. 요 진한 글씨로 된 정의가 기출문장에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 책에서 요걸 그대로 낸 거니까 자, 그러니까 원서예요, 원서.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stringers one or more words라고 돼 있죠. 이제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분이라는 건 구단위만 성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자체도 성분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수용도 상에서 성분이라는 건
하나의 노드, 여기 점 있죠, 점. 예. 이 노드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이 식구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게 성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MP 성분이다 그러면 하나의 노드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Determinant 혹은 Spec. MP 안에서 Spec 자리는 특별히 Determinant 이름을 더 그냥 이렇게 구체화해서 줄 뿐이에요. MP 안에서 이렇게 Determinant가 있고 뭐 X바로 하면 M바 뭐 그다음에 N제로 뭐 PP가 있다라든가 예, Complement가 붙어 있다라든가 예. 자, 그러면 MP 성분이라는 건 이 노드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요소들 이거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거 이걸 성분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 하나 있는 이 자체도 성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따지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엔젤은 단어 하나 그 밑에 그 수용도 보세요. 2번 수용에서 my father admires my mother 거기서 my는 선생님 성분 아닙니까? 성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따지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문장에 가서 볼게요. My father admires my mother.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죠. 제가 bracket 먼저 해드릴게요. admires my mother. 자, bracket 하세요. 우리는 이거 뭐라고요? 무슨 성분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VP 성분. 그 다음에 my mother 줄그세요. 무슨 성분이라고 하겠어요? MP 성분. My father 줄그세요. 무슨 성분이라고 하겠어요? 예, 이렇게 직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거기 수용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떻게 I로 했군요. 자, 스펙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거기 my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father. 그리고 iNode 그 다음에 여러분 VP의 스펙 자리는 지금 비어 있고 V바 그 다음에 V0에 여기는 admires가 있고 MP 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용돼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MP1 왼쪽에 있는 거 스펙 자리 그거 보면 my father가 성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정의를 보세요. 한 노드, MP라는 이 노드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식구 모두를 포함한 거. 이거는 MP 성분이다. 맞아요? 지금 수용도상에서 우선 설명하는 거 알겠죠? 예. 자, 그럼 BP는요. 요점이죠. 요점에서 시작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식구 전부 다. 스펙은 비어 있어도 포함되는 거예요. 있으면 쓰는 거고, not 같은 게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놔두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B바, 그 다음에 B 다음에 여기가 이제 admires부터 뒤쪽에 있는 my mother였죠. 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체가 BP 성분이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 안에서 MP 성분은요. 여기 와 있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노드에서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포함해야 된다. 수용도상으로는.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읽을 필요 없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했던 것들 그냥 수용도상의 설명이니까. 5.1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수용도상으로서는 그렇다는 걸 알겠다. 그러면은 MP가 성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The Movement Test를 들어갑니다. 이제 어디요? 요구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이동 검증이라고요. 문장에서 어떤 요소를 다른 자리로 옮겨보는데 옮길 때 성분은 한꺼번에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다시요. 문장에서 어떤 요소, 단어 연속체를 다른 자리로 옮겨보는데 옮겨서 빠져나갈 때 성분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구들을 한꺼번에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Linguistics have argued that one way of finding out whether a particular sentence or words 그래서 그 언어학자들이 이제 뭐 했어요? 뭘 논의하냐면 특정한 단어 연속체가 하나의 단위로 행동하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그 behaves like a unit 거기까지요. is by trying to move it to another position in the sentence. 그 단어 연속체를 문장 속의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동 검증의 정의만 거기 딱 썼어요. movement test에. If we can move a particular string of words in a sentence, 문장 안에서 특정한 단어 연속체를 옮길 수 있다면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한 곳에서 다른 위치로 then it behaves as a constituent, 그 연속체는 성분으로서 행동한다. It behaves as a constituent, 밑에다 쓰세요. unit, U-N-I-T, unit, 단위. constituent라고도 하고 아까도 봤던 단어 unit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5.1.1은 movement 테스트 중에 첫 번째 거를 보는 거 알겠죠? 예, 이동 검증 방법에 movement to the left, 좌향 이동이라는 건 선형 문장에서 어떤 요소가 왼쪽으로 빠져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 때문에 큰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할 때는 preposing이라고 해서 전치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preposing의 일종이에요. 예, preposing의 일종, topicalization, 화제와 주제와 어떤 건가 보죠. 1번 Do you like Belgian beer and Belgian wine? 그러면 너는 그 Belgian beer를 좋아하느냐, Belgian wine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자 뭐라고 얘기했어, Benny? Belgian beer I like, but Belgian wine I hate.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Belgian beer가 거기 화살표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나온 거예요? like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 I 앞으로까지 여러분 쭉 빠져나왔죠. 그거를 앞으로 이동시켰죠. 전치. 왼쪽으로 갔죠. left movement의 일종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경우에 특별한 이름을 topicalization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할 때 화제화, 주제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로 topic으로 앞에다가 먼저 탁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걸 하느냐? 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beer는 좋아하는데 wine은 싫다는 거 두 가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뭐 해놓은 거예요 지금? contrast, 대조시킨 거죠? 예,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2번에 어디 있었어요? I like Belgian beer, but I hate Belgian wine. 이렇게 돼 있는데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이때 Belgian beer는 무슨 성분이에요, 여러분? 1번에서. MP 성분이라는 거예요. MP. 그죠? Belgian wine도 역시 MP 성분.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동을 할 때. 그냥 이제 들어보세요. I like Belgian 놔두고 beer만 나가고 그러니까 beer I like Belgian, wine I hate Belgian. 듣기도 이상하죠? 네. 성분에서 이동을 할 때는요. 자, MP 성분이라고 해서 my mother가 하나의 성분으로 되면 얘네는 한 식구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장에서 어딘가로 여러분 빠져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이사를 가려면 식구 전부를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요. 누굴 빼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좋아요? 집에서 엄마가 이사 가는데 여러분 두고 가면 좋냐고요. 난 당했어요. 날 두고 갔어요. 중학교 때,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이사 저는 이사를 그냥 갈 거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고 학교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가는 날 그러면은 오늘 이사를 가니까 뭐 언제 가니까는 얘기를 하고서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다 갔어요. 집이 대문도 열려있고 들어갈 때 뭐 가져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이사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버렸구나 나를. 혼자 오만 생각을 합니다. 계단에 앉아가지고요. 거의 한두 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돈도 없죠. 갈 데도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앉아갖고 막 고민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을까? 막 그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어머니 이제 막 헐레벌떡 오시더라고요. 너 여기 있었니? 그러면서
그럼 어디 가겠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 안 했니? 오늘 이사 간다고. 아니, 오늘 이사 가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뭐, 그날 아침에도 그러면 뭘 데려간다고 얘기하는 거.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고, 이제 엄마를 보는 순간에 안도감, 그 다음에 이제 화가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집에 가는 내내 이제 막 화를 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식구를 놓고 가면.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성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의 식구? 쉬운 말로 하면. 집 가족이에요. MP라는 가족 안에 구성 성분이 my와 mother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Belgian beer라는 가족 안에 Belgian과 beer가 가족이에요. 이사 가면 같이 가라고요. 알겠어요? 예, 빼놓고 가면 안 된다고요. 됐죠? 자.